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선운숙 씨 얘기가 오랜만에 들렸는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 뭐 이혼 소송이 법적 다툼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는 걸 지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드디어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운숙 씨, 이용재 씨 이혼 얘기 나온 지 꽤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지라고 그렇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요번에 공방이 시작된 거는 이혼 이슈가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 관련해서 변론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2022년에 9월 달에 일단 혼인 신고가 있었죠. 네. 선운숙 씨, 이용재 씨. 그리고 그 지난 4월 3일에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 충격받았어요. 네. 그때 이혼 논란이 있었는데 네. 4월 5일 날 국면이 전환됐죠. 그때 뭐가 나왔냐면 네.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운숙 씨가 나는 그 사실혼 관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혼인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러고 판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22일에 선운숙 씨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그 변론 기일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던 것이고 아하. 어제 이제 입장이 딱 맞부딪혔는데 선운숙 씨 측에서는 사실혼 관계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영재 씨 측에서는 사실혼 아니었다라고 네. 부인하면서 일단 15분 만에 변론 기일은 끝이 났습니다. 야,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천벽력 같잖아요. 자기가 말고도 유영재 씨한테, 유영재라는 사람한테 사실혼에 해당하는 다른 여성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혼에 대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운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운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변론 기일 때 선운숙 씨 측에서 주장을 뭔가 안지용 기자님, 선운숙 씨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어떤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혼인 취소 소송, 이게 결국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면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힘듭니다. 결국 증인과 증거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선운숙 측에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담당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은 유영재 씨가 사실혼 대상을 와이프, 즉 아내라고 소개한 증거 증언을 확보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도 있다고 했고요. 또한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의 지인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거죠. 즉, 이 증인이 진위 여부를 가려줄 거라는 주장입니다. 야, 일단 보세요. 일단 선운숙 측의 일단 주장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읽고 갈게요. 핵심 증인을 일단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보면요. 그래서 그 핵심 증인에 따르면 유영재라는 사람이 사실혼 그 사실혼 여성을 주변에 내 와이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그 여성과 세상에 부부 동반 모임까지 했다는 게 그 핵심 증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통 어디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하게 되면 약속 장소 등을 이 문자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자 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운숙 씨의 변론, 이 변호인, 법률 대리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신 이유는 성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본인께서 느끼셨던 아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핵심 증인 한 분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고요. 그분은 이제 선운숙님의 지인이자 유영재 씨의 지인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이제 선운숙님이 유영재 씨를 만나기 전에 유영재 씨가 만난 여자분을 자신의 와이프라고 소개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박주혜 변호사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리고
유영재 씨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잘 알려진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영재 씨가 제 아내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하면은 그 참석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혼인증명서 내봐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법률론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실혼 관계는 있는 거 아니겠느냐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혼인 취소의 소송에서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대방이 정말 사실혼 관계, 부부의 이제 이런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증인의 진술만으로 과연 재판부가 선원숙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대목 같아요, 최준영 변호사님. 자, 지금 선운숙 측에서는 그걸 증언해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걸 짚어주신 게, 근데 그분들도 진술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영재 씨가 당시에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진짜 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통상 변호사는 소송을 할 때에 소장만 내지 않습니다. 갑재 1호증, 갑재 2호증 그게 해서 뭐예요? 물적, 인적 증거를 내죠. 보통 이렇게 유명 인사가 어떤 부부 모임에 왔다고 하면은 보통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제가 미뤄 짐작컨대 제가 만약에 선운숙 씨 변호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는 것은 핵심 증인을 나중에 증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실 확인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 확인서를 쓰고 그것을 증거로 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피고 측에서 부인할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증거로서의 어떤 그 증언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문자 메시지. 네. 근데 아까 더불어서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부 동반 모임이 했다고 하면은 그때 참석자 명단, 그때 있었던 사진 이런 부분들을 이미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 소장에 첨부된 증제 1호증에 첨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일반 민사소송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에 기자도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의 이혼 사건은 앞에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법정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그 기자들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양측 변호사들의 말씀에 어떤 근거를 해가지고 이 그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사진이 있다라고 단언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 증인을 확보했다고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사진이 있다는 전제, 그 가정을 해본다면요.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부 동반 모임 가서 여러분 요즘도 이게 수십 년 전에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불과 뭐 많아 2, 3년 전에 그 상황이면 요즘은 어떤 거예요? 상황 보면 어느 장소에 가면 우리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찍읍시다 하면 어떻게 찍어요? 마치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찍지 않잖아요. 다정한 포즈도 찍고 막 이렇게 다정한 이 제스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런 사진도 충분히 앞으로 재판 과정, 소송 과정, 법적 공방에서 증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그럼 보세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장윤미 변호사님, 선운숙 씨 측은 핵심 증인을 당시 그 여성이 유영재 씨의 사실혼 여성이었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영재 씨 측의 입장은 뭘까요?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사실혼과 관련해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사실도 없고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선원숙 씨와 결혼할 이후에는 부끄러운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도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선원숙 씨와 결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일단 유영재 씨 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트에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유영재 씨 측에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일단은 이 재판 과정 중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 이외의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회신을 했고요. 이런 또 입장에 대해서 선운숙 씨 측의 변호인은 이거 아마 변명에 불과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와이프라고 부른 부분도 아마 본인은
아니 그냥 애칭에 불과하지 진짜 뭐 부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동거 정도만 한 것이지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해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짐작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선우은식 씨와 유영재 씨의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박주희 변호사님, 선운숙 측에서는 핵심 증인을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유영재 씨 입장에서는 그거 다 사실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되면 앞으로 본격화되면 선운숙 측에서는 그 핵심 증인을 요청해서 재판정에 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과정에서 유영재 씨 측과 그 핵심 증인이 서로 공방을 해서 아니 혹시 뭐 유영재 씨가 본인이 꼭 나올 필요는 없죠. 꼭 나와야 됩니까? 혹시 이 소송에서? 당사자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 좀 죄송해요. 혹시 그렇게 되면 그 핵심 증인과 유영재 씨 측이 아니 그때 유영재 씨가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아내라고 와이프라고 소개했잖아요. 혹시 이런 장면도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요. 증인으로 신청한 측에서는 주신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즉 선우은식 씨가 이 증인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선우은식 측은 주신문이라고 해서 당신이 언제 어떻게 봤냐, 유영재 씨가 어떤 여성과 동반한 사실을 봤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신문을 하게 된다면 반대 신문이라고 해서 유영재 씨 측에서는 그때 당신이 있었느냐. 당신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반박하는. 그래서 이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탄핵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탄핵하는 절차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씀처럼 그때 같이 있었다는 같이 혹시 찍은 기념 셀카 같은 게 혹시 핵심 증거로도 첨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사진이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핵심이 뭐냐? 중요한 그게 언제였냐? 이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사진이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것이 선우은숙 씨를 만나기 전인 것인지 이후인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시점의 높은 거죠. 특정도 문제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부인이라고 불렀던 점 네. 그리고 또 부부 모임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언제였던가 아하. 이 부분으로 해서 나는 그때 이미 만나기 전에 선우은식 씨 만나기 전에는 이미 다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그런 점은 그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시점이 벌써 끝나고 난 이후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앞으로 이런 부분, 그 시점, 일시 장소가 어디였던가 이런 부분이 아마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여기 나오신 변호사 세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벌써부터 해봅니다. 뉴스파이터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앞으로의 법적 공방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